안녕하십니까. 지구학의 이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12번째 12강의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악기상이다. 일단 악기상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어떤 큰 피해를 주는 그런 어떤 기상현상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악기상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악기상들이 좀 있을까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시험 문제에서는 어렵게 나오진 않고요. 간단하게 나오지만, 매번 시험에는 꼭 빠지지 않고 출제된다. 그건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첫 번째, 뇌우부터 한번 출발할게요. 뇌우. 자, 첫 번째 주요 악기상은 뇌우가 있다. 뇌우. 자, 뇌우라고 하는 건 바로 어떤 거냐면요, 요 뇌가 벼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이제 비가 오는 거니까 뇌우라고 하는 건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현상을 우리 뭐라 그런다? 뇌우라고 부르게 돼요. 자, 여러분들 간혹가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어때요? 그죠? 막 벼락 치고 이럴 때 있지 않나요? 되게 무섭고, 그죠? 벼락 같은 거 치다 보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뇌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뇌우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조건일 때 발생을 하게 되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뇌우는 어떤 조건에서 발생을 하게 될까? 일단, 자, 기상현상이다 보니까 꼭 기억하실 건 상승 기류가 강할 때 발생을 한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상승 기류가 강하다. 공기가 강하게 상승을 할 때 바로 뇌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상승하는 원인들이 뭐 계절에 따라서 또 지형적인 원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름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름철이다. 여름철은 되게 뜨겁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그 지역에서, 좁은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공기가 가열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국지적인 가열이 생기게 되면 그 공기는 다른 지역의 공기보다 뜨겁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지적인 가열에 의해서 상승하는 경우에 뇌우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좀 우리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데, 자, 우리 전선이라고 하는 거 배웠을 거야, 전선. 그래서 어디서 배우셨었냐 하면, 우리 온대저기압 할 때 배우셨죠, 전선. 그래요. 온대저기압이 생길 때 정체 전선에서 시작했다. 기억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선 중에서 어떤 전선이 있냐면, 자,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죠? 한랭전선은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쭉 쳐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온난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때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에 비해서 강력한 상승기류가 만들어졌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한랭전선상에서 강한 상승기류가 생긴다. 그래서 전선이라고 나올 때는 한랭전선상에서 강력한 상승기류로 뇌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공기가 이동하다가 어떤 산을 만나는 경우가 있을 거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어떻습니까? 그죠? 뭐 중국처럼 이렇게 넓은 몽골처럼 평야지대가 있는 게 드물잖아요. 산악적으로 되다 보니까 공기가 이동하다가 산을 만나게 되면 산의 경사면을 타고 상승하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 산사면을 타고 상승을 하게 된다. 자, 어쨌든 어떤 원인이 됐건 상관이 없어요. 그죠? 강력한 상승 기류만 있다면 이때 뭐가 생긴다? 뇌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뇌우를 갖다 우리는, 자, 요게 뭐라 그럴까? 악기상인데, 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은 아니걸랑요. 자, 우리의 일생이 있듯이 뇌우도 일생이 있으니까 어떤 시간의 어떤 그런, 그죠? 바운더리가 있겠죠. 그죠? 뇌우도 우리가, 자, 뇌우의 일생을 갖다가 3단계 정도로 나눠볼 거야. 시간은 짧지만, 첫 번째 뇌우의 단계를 우리 뭐라 그럴 거냐면요, 강력한 상승 기류가 있으면서 저군이 형성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요거를 저군 단계라고 부르겠다. 저군 단계. 자, 저군 단계는 뭐가 있을 때죠? 상승 기류가 있을 때를 저군 단계로 한다. 그러니까 강력한 상승 기류에 의해서 저군 형태의 구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저군 단계, 이게 지표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이제 이렇게 바로 저군 단계를 거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공기 중에 이제 어떨까요? 그죠? 온도가 내려가면서 수증기들이 물방울로 이제 변하게 될 거예요. 물방울들. 자, 이런 물방울들이 이제 뭉치게 돼서 시간이 가면서, 그죠? 그러면서 뭐로 변하냐면 빗방울로 변하게 돼요. 빗방울. 자, 이제 빗방울이라고 하면 떨어져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 무슨 기류가 있냐면 상승 기류 플러스 하강 기류가 함께 공존을 하게 돼요. 상승 기류 플러스 하강 기류가 이제 공존을 하게 되는데, 이때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뇌우의 성숙 단계라고 부른다. 그래서 첫 번째 상승 기류만 있을 때는 저군 단계라고 부르겠지만, 이렇게 상승 기류, 하강 기류가 함께 있을 때가 무슨 단계다? 성숙 단계다. 그러니까 성숙 단계는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가 이렇게 공존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때가 성숙한 단계가 된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성숙 단계, 성숙 단계. 그러면서 이때 이제 뭐가 내리게 되죠? 강력한 비가 내리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비가 내리는데, 이때 비가 내리는 지역은 이렇게 하강 기류가 있는 쪽에서 비가 내린다.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하강 기류가 있는 쪽에서 비가 내리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상승하는 이 공기와 하강하는 공기들이 있죠. 상승하는 그죠? 물방울들, 하강하는 물방울들 같은 것들이 부딪힐 거예요. 편하게. 부딪히다 보면 어떨까요? 그죠? 부딪히는 과정에서 전자의 이동이 생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름 속에 이제 전기를 띠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숙 단계 때 바로 뭐가 온다? 그렇죠. 벼락 같은 게 치겠죠. 그죠? 벼락. 그 다음 천둥 같은 것도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뇌우에서 가장 활발하게, 그죠? 이렇게 살아있는 단계는 바로 뭐가 된다? 성숙 단계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단계가 바로 성숙 단계가 되고, 주로 비가 오는 지역은 하강 기류가 있는 쪽이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죠? 모든 것들이 태어남이 있다면 죽음이 있어야 되니까 마지막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소멸 단계라고 부를게요. 소멸 단계.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소멸 단계가 된다. 이렇게 뺄게요. 소멸 단계. 그래서 소멸 단계는 뭐만 있냐면 소멸 단계에서는 하강 기류만 이제 공존을 하는 거야. 하강 기류만 있다. 하강 기류. 더 이상의 상승 기류가 없다 보니까 상승하는 것들이 구름을 만드는 거잖아. 그죠? 더 이상 구름은 생성되지 않고 있던 구름에서 뭐가 온다? 비가 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소멸 단계라고 부르고, 소멸 단계는 오케이 쓸까요? 하강 기류만 있다. 기류만 보시면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을 거야. 소멸 단계는 하강 기류만 있고, 이때 비가 오면서 이제 뇌우의 일생이 끝나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자, 그래서 뇌우라고 하는 것들. 주로 우리 여름철 계절적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바로 이러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역시 뇌우 단계였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비슷한 얘기인데요. 자, 국지성호우라고 하는 게 있죠. 국지성호우. 자, 특히 이제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면 우리 기상청에서 여러 가지 발표를 하잖아요. 그죠? 특히 국지성호우 같은 경우. 자, 좁은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만량의 비가 내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국지성호우의 특징은 일단 좁은 지역이다. 좁은 지역. 좁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국지성호우를 갖다 우리는 정의를 해요. 정의를 하기 때문에 그 정의 정도가 간혹가다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국지성호우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생겨야 될까? 그렇죠. 이렇게 구름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고, 그죠? 이때 좁은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겠죠, 그죠? 그랬을 때, 자, 국지성호우의 정의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1시간당. 도대체 얼마만큼의 비가 내렸을 때 우리가 국지성호우라고 합니까? 했었을 때, 자, 여러분 교재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1시간 동안 30mm 이상의 비가 올 때를 우리 뭐라 그런다? 국지성호우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1시간 동안. 혹은 하루에 또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그죠? 시간당이 아니라 하루 동안에, 하루 동안에 얼마만큼의 비가 내리냐면 그 지역에 80mm 이상의 비가 와도 이걸 우리가 국지성호우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뭐 정의하기는 됐죠. 그지? 1년 동안 그 지역에 내린 비가 있겠죠? 그 연 강수량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것이 하루에 어떻게 돼? 10% 정도가 내렸었다라고 했을 때도 역시 오케이. 우리가 국지성 호우라고 한다. 연 강수량의 10%. 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국지성 호우가 내리게 되면 그 좁은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이 내리다 보니까 그죠? 그 지역의 어떤 배수 시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이제 침수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국지성 호우는 좁은 지역에서 딱 발생하고 짧은 시간 동안 생기다 보니까 그죠? 예측이 좀 곤란한 게 있다. 그래서 뇌우와 국지성 호우도 둘 다 비슷한 얘기들이죠. 비슷한 얘기들인데 좀 예측이 좀 곤란한 그런 점들이 있다고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뭐 별로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주요 악기상의 어떤 종류인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세 번째로 갈 건데 세 번째는 조금 이제 우리는 어떻죠? 그죠? 자, 겨울철로 가보자고요. 폭설이라고 하는 거. 폭설. 자, 폭설이라고 하는 건 비가 아니라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린다 이런 얘기일 거야.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리는데 자, 이거는 뭐 당연히 어느 계절이죠? 겨울철. 설마 뭐 여름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는 없을 거라고 믿고 겨울철에 내리게 되는데 조심할 건 이거 하나는 조심하자고요. 자, 이렇게 대한민국이 있다고 쳐볼게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이 있었을 때. 자, 한국에 눈이 내릴 때 이렇게 서해안에 많이 눈이 내리는 경우도 있고 또한 동해안에 많이 눈이 내리는 경우가 있을 거야. 이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이 구분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두 가지만. 그래서 서해안이 눈이 많이 내리는 경우, 서해안 폭설하고 동해안에서도 간혹 가다가 눈이 많이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동해안 폭설. 이것이 발생 원인이 약간 달라요.
그럼 먼저 우리 서해안 폭설부터 가보자고. 서해안 폭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 저희가 처음에 이 일기 쪽에 들어왔을 때 뭐 배웠었냐면 기단이라고 하는 거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까먹지 않았죠? Don't forget 하지 마세요. 그죠?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 어떻게 됐냐면 서해안 쪽은 오케이. 바로 누가 있냐면 시베리아 기단. 겨울철은 요 시베리아 기단이 발달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럼 시베리아 기단이 발달하다 보니까 시베리아 지역이 고기압이 되고 시베리아 지역으로부터 이렇게 우리 한국으로 뭐가 이동해 옵니까? 공기들이 이동을 해올 거야. 기억나시죠? 그죠? 처음에 시베리아에 있었을 때는 한랭하고도 그렇죠. 건조했던 공기 덩어리가 자,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죠? 점점 저위도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던 지역보다 좀 따뜻한 지역이니까 그지? 온도가 높아지겠네? 그래서 기단이 조금씩 변하게 되는 거죠. 변한다. 이걸 우리 뭐라고 정의했었냐면 기단의 변질 이렇게 정의했던 것 같아. 기억나시죠? 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성질로 변하게 되냐면 이걸 잠깐 빼서 오케이. 공기 자체가 온난해지게 되는 거죠. 온난. 그러면서 바다를 거치면서 다습해지게 된다. 자, 이때 온난해지다 보니까 뜨거워진다는 얘기니까 무슨 기류가 발달하죠? 좀 전에 배웠던 상승 기류가 발달할 거야. 그래서 이 시베리아 기단이 확장해 옴에 따라서 기단들이 이동해 옴에 따라서 요 서해를 거치면서 요 따뜻해진 다습해진 공기가 뭘 만든다? 정난운 같은 것들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해안에 눈이 많이 내리게 된다. 그래서 서해안에서 눈이 많이 내리는 이유는 시베리아 기단의 세력이 강할 때. 됐죠? 그런 계절 그때 오케이 바로 눈이 많이 내린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서해안의 폭설은 이 시베리아 기단과 좀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동해안 같은 경우에 폭설이 많이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강릉 같은데, 속초 같은데, 그죠? 동해안 지역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아마 바캉스인가 이런 것도 많이 다녀봤을 테니까. 동해안 지역은 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형적인 특징이 있어요. 요 동해안으로 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우리가 태백산맥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태백산맥. 그래, 태백산맥. 백두산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 요 태백산맥들. 자, 여기를 우리 무슨 지역이라고 하는 동해안을 영동지역이라고 부를까? 동해안 지역을 영동지역. 영동지역. 산맥의 동쪽 지역이다. 영동지역이라고 이렇게 할 거야. 자, 일단 폭설이니까 당연히 계절적으로는 겨울철이 될 거야. 그죠? 자, 근데 겨울이라고 하는 게 11월, 1월, 2월로 갈 거예요. 근데 시베리아 기단의 세력이 늘 강하지는 않을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 시베리아 기단의 세력이 좀 약해질 때, 시베리아가 약해질 때, 시베리아 기단이 좀 약해지는 시간, 됐죠? 그죠? 뭐 늘 강한 건 아니니까. 그러면 12월, 1월, 2월로 오면서 뭐 대략 한 2월 정도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시베리아 기단이 좀 약해질 것 같아요. 자, 약해지다 보니까 이쪽에 있던 고기압이 좀 약해지는 거죠.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에 큰 영향을 못 주게 된다. 이런 얘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있던 차가운 공기들이 쭉 어느 쪽으로? 한반도로 이렇게 밀려오게 되는 거야. 밀려오게 된다. 자, 밀려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밀려왔다가 이 태백산맥을 만나요. 태백산맥을 만나니까 이 공기 덩어리가 태백산맥을 뭐 뚫고 들어가서 통과하지 않겠죠. 그죠? 우리말로 이렇게 등산 같은 걸 한다고 생각하는 등산. 자, 쭉 공기 내려오다가 태백산맥을 만나서 올라온다. 자, 상승하는 게 핵심이겠죠? 이렇게 태백산맥을 만나서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야. 상승을.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상승하면 당연히 뭐가 생긴다? 그렇죠. 상승 결과 적은 형태의 구름이 생기겠죠? 적은 형태의 구름. 적은형의 구름이 형성이 돼서 자, 이 바다를 어쨌든 통과했던 공기 속에 있던 많은 물방울들이 눈으로 변하겠죠? 그러면서 폭설이 내리게 된다. 이런 얘기야. 자, 됐죠? 나도 폭설이라고 하는 건 뭐 겨울철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 서해안과 동해안을 좀 나눠 생각하자는 얘기지.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의 세력이 강력해지면서 그치 그때는 서해안의 폭설이 좀 많이 내리겠구나. 하지만 동해안 폭설은 시베리아 기단의 세력이 강한 계절 시베리아 기단의 세력이 강한 겨울은 맞죠, 그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그런 시기에 이제 거꾸로 이렇게 동쪽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오다가 태백산맥을 만나면서 넘는 과정에서, 그죠? 넘는 과정에서 구름을 형성을 하고 눈이 내려요.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특별히 뭐 어려운 얘기 없으시죠, 그죠? 자, 주요 악기상이니까 이런 정도의 내용들. 우리 지금 3가지 배운 것 같아요. 뇌우라고 하는 것들, 집중호우라고 하는 것들, 폭설, 뭐 이 정도 배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 폭설과 좀 비슷한 게 있는데 거기서 우박이라고 하는 거 하나 좀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우박이라고 하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됐죠, 그죠? 우리는 몇 번째? 우박으로 좀 가도록 할게요. 4번째, 우박. 자, 우박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뭡니까 했을 때, 그렇죠. 뭐 얼음덩어리가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얼음덩어리. 자, 그래서 우박은 얼음덩어리니까 얼음덩어리가 떨어진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뭐
특별히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얼음이 떨어져? 그럼 겨울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조심할 건 겨울철에는 좀 우박이 잘 생기지가 않아요. 상대적으로. 꼭 없습니까? 그건 아니고 지구에는 항문적인 특성상 겨울에 생길 수도 있겠지만 주로 겨울에 잘 생기는 편은 아니다. 자, 그 이유는 이제 바로 뭐냐 하면 우박이라고 하는 건 있던 거죠. 자, 강한 상승기류가 있습니다. 강력한 상승기류. 자, 그럼 우리 기상현상 우리가 배웠어요. 저기압 상승기류가 있을 때 구름이 만들어지니까 강한 상승기류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그렇죠. 이렇게 수직으로 발달한 어떤 정나눈 같은 게 형성이 될 거야. 정나눈 같은 거. 자, 정나눈이 형성이 된다. 자, 근데 이건 좀 깊은 내용이니까 듣고 여러분이 이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쌤이 지금 두 가지를 그릴 건데,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를 그리고, 이렇게 별 하나를 그릴게요. 그리고 동그라미를 쌤이 뭐라 그럴 거냐면, 과냉각수라고 할게. 과냉각수. 혹은 과냉각, 그치, 물방울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 별을 뭐라고 할 거냐면, 빙정이라고 할게. 빙정. 자, 빙정. 자, 빙정이니까 얼음이다. 이런 얘기지. 팥빙수 같은 것들. 어렵지 않죠? 자, 이런 얘기들이야. 자, 그럼 이제 우박은 어떨 때 생깁니까? 일단, 강한 상승기류가 있을 때. 당연한 얘기죠. 강하게 구름이 형성됐을 때 이제 생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니까 되게 높은 곳까지 구름이 형성되다 보니까 이 구름 속의 온도가 되게 좀 낮아요. 낮다 보니까 이렇게 얼음이 존재를 하게 된다. 빙정. 자, 그런데 사실은 이게 동일 온도예요. 동일 온도. 얘가 예를 들어 영하 몇 도? 10도였다고 가정을 하자면 얘도 영하 10도야. 근데 똑같은 영하 10도시의 온도를 갖고 있지만 얘는 얼음이고 얘는 뭐다? 물이에요. 물. 자, 이해되세요? 왜요? 다 알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사는 지표면을 우리가 일기압이라 그래. 일기압. 우리가 사는 지표 환경에서는 0도시에서 100도시 사이가 물이고 0도보다 온도가 낮으면 그래, 얼음이고 100도보다 온도가 높은 수증기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사실 어때요? 온도만 가지고 얘기되는 게 아니잖아. 기압, 압력이라는 게 있잖아. 그죠? 압력밥솥 같은 것도 아시잖아요. 그죠? 압력. 그래. 압력이 달라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은 하늘에 있는 것들은 어떠냐면 이 지표면과 압력이 좀 다르잖아. 그러다 보니까 영하 10도의 상태에서도 두 가지가 가능한 거지. 물로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고 얼음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빙정은 고체예요, 고체. 고체다 보니까 이 고체 상태에서 수증기가 잘 안 만들어져요. 공기 입장에서. 고체는 어때? 고체에서 기체로 가려면 고체, 액체, 기체. 그래서 고체가 기체가 되기 위해서 고체에서 액체, 기체니까 올라가기가, 수증기 상태로 가기가 되게 좀 어려워. 하지만 과냉각수는 이게 물방울이에요, 물방울이니까 수증기로는 잘 가는 거야. 그래서 과냉각수가 빙정에 비해서 뭐가 잘 된다? 그렇죠. 물이 수증기로 되는 증발이 좀 잘 돼, 증발. 그래서 빼볼게, 증발. 증발이 되다 보니까, 자, 이 구름 속에 빙정과 과냉각수가 뭐 한다? 공존을 한다. 함께 있다. 온도는 동일하지만. 이때 과냉각 물방울에서 증발이 생기는 거야. 증발. 이 증발돼서 수증기가 생기게 되고요. 요 수증기가, 그렇죠. 빙정에 들러붙어요. 그러면서 이 빙정이 시간이 가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응? 좀 어렵다고요? 다시. 자, 빙정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과냉각수가 없고. 그럼 빙정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부딪힌다고요? 얼음과 얼음이 부딪히면 깨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점점 덩치를 키울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빙정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빙정들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빙정이, 그죠? 빙정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빙정만 있어서 안 된다. 다른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착한 사람만 있으면 모르겠다. 그죠? 나쁜 사람이 있으니까 착한 사람이란 말도 나오는 거 아닐까? 그런 얘기. 그래서 빙정이 성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과냉각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야. 요 과냉각수가 증발을 해서 뭘 만든다? 수증기. 이 수증기가 빙정에 들러붙어서 빙정이 성장을 하게 된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과냉각수가 있어야만 우리는 어떻죠? 그렇죠. 빙정의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뭐가 온다? 우박이 온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니까 겨울은 너무 춥잖아. 그죠? 너무 춥다 보니까 빙정만 있을 경우가 좀 많다는 얘기지. 그래서 겨울철에는 그리 잘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자,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여름도 비슷한 원리 같은데 여기도 앞으로 쓸게. 여름에도 우박이 발달하는 경우가 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름은 어떨까? 그죠? 좀 따뜻하잖아. 그러니까 구름 속에 주로 뭐만 있을까? 물들만 존재하겠지. 빙정이 좀 드물고. 그치? 그러니까 역시 여름에도 우박이 잘 발생하지 않는 거다. 됐죠?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언제까? 여름과 겨울을 제한 봄과 가을에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을 한다. 왜? 그렇죠.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그렇지.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이제 우리는 빙정의 성장에 대한 건 좀 알아본 거야. 자, 이제 빙정이 쭉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박이 좀 뭐랄까 맛있어지려면 상승기류가 엄청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높은 데서 이제 충분히 주변보다 무거워지니까 밑으로 떨어지긴 했어요. 그런데 강력한 상승기류에 의해서 떨어졌던 빙정이 또 올라가게 돼. 그러면서 또 성장을 하는 거예요. 또 떨어졌는데 또 올라가. 강력한 상승기류에 의해서. 그러니까 빙정은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서 이제 빙정이 떨어질 때 우리가 우박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빙정은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가는 걸 반복을 하다 보니까 빙정이 마치 어떤 게 있냐면요. 나이테 같은 걸 갖게 돼요, 나이테. 나이테는 뭐예요? 나무가 자랐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수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수도, 봄, 여름, 가을, 스톱 이런 식으로 그지? 한 해 한 해마다 어때? 태가 생기듯이 그지? 빙정 역시 마찬가지로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을 하면서 그죠? 이렇게 나이테를 갖게 된다. 우박.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선생님 빙정이라고 썼네. 미안. 빙정. 다른 말로 우박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우박. 자, 여기까지 되시겠죠? 자,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박 같은 게 만들어지게 된다. 이러죠. 그죠? 우박 같은 것들도 우리한테 피해를 좀, 그죠? 가끔 주게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재에 있으신 분들은요, 강풍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강풍. 뭐 거의 다 오셨는데. 자, 이제 강풍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죠? 강풍. 뭐 강한 바람이다. 이런 얘기일까, 강풍. 자, 이제 강풍 역시도 우리가 기억할 건 두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자고요. 자, 여름철에 강하게 바람이 부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여름철. 물론 사계절 내내 있겠지만. 그럼 여름철에 강하게 바람이 부는 주요 원인은 뭐가 있었을까? 그래요. 태풍. 그래서 여름철에 태풍이 다가왔을 때 강한 바람이 불게 된다. 먼저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름철에. 됐죠? 자, 두 번째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도 강한 바람이 부는 경우 아마 경험상으로 많았을 거예요. 자, 겨울철은 이제 어떠냐면요. 대륙과 바다의 온도 차이가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겨울철은 대륙과 바다의 기압 차이도 상대적으로 좀 큰 거예요. 기압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다. 그러니까 기압 차이가 크다 보니까 겨울철 역시도 뭐죠? 강한 바람이 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강풍이라고 정의하시면 되고요. 굳이 이제 강풍도 정의하자면 풍속이 얼마 정도 이상입니까? 라고 묻는데 뭐 중요하진 않지만 14m/s? 1초에 14m. 1초에 14m. 이 정도의 바람보다 센 걸 강풍이라고 부른다. 우리 태풍도 비슷하게 정의하지 않았나요? 중심기압이 얼마? 오케이. 죄송. 중심기압이 아니라 중심 바람의 세기가 얼마였었지? 그렇지. 17m/s 이상인 걸 태풍이라고 했듯이. 자, 그래서 강풍 역시도 여름철, 겨울철. 여름철은 태풍, 겨울철은 이 시베리아 고기압 때문에, 그죠? 시베리아 고기압 때문에.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까요? 자, 바로 땅과 바다, 대륙과 해양의 기압 차이가 커서 강풍이 불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자, 어디까지 했냐면 현재 강풍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바로 뭐냐면 황사라고 하는 건데, 황사. 선생님, 이거 황사는 좀 지워가면서 여기서 할게요. 황사. 자, 황사는 좀 지우는 이유가 제가 좀 잘 안 지우는데 시험 문제에서 되게 좀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황사는 좀 지우고 여기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황사. 마지막 황사니까. 자, 황사죠? 올해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뭐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진 없지만, 그죠? 많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만, 사실은 마스크도 우리 많이 썼었잖아요. 그죠? 썼던 이유가 황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들. 자, 그럼 황사라고 하는 건 첫 번째 뭐죠? 황토. 그죠? 산은 뭐가 될까? 모래. 자, 황토와 모래가 쭉 날아오는 현상을 우리가 황사라고 부를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편서풍대, 중위도. 그러다 보니까 편서풍은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뭐. 자, 그래서 이렇게 한반도가 있었을 때, 뭐 중국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늘상 우리는 어떤 바람을 받게 되냐면 중국 쪽에서 우리 쪽으로 오는 바람, 중국 쪽에서 우리로 오는 바람, 이러한 바람에 영향을 받는다. 자, 이러한 바람을 우리 뭐라 그런다? 편서풍. 자,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편서풍. 자, 근데 중국에 있던 황토지대 황토가, 자, 중국에 있던 사막의 모래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쪽으로 와서 영향을 주는 현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앞도 뿌옇게 안 보일 뿐만 아니라 호흡기 질환도 일으키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정밀 기계에 영향도 주게 되고요. 이렇게 된다. 자, 경은 아시죠? 그죠? 이게 주로 어느 계절에 왔었지? 경 안 납니까? 자,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죠? 그럼 황사가 주로 이제 어떤 계절에 생길까라고 하는데, 일단 먼저 황토와, 그지? 이 모래가 날라와야 되죠. 어디에서? 중국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그럼 무거우면 잘 날라올까? 아니지, 그지? 가벼워야 잘 날라오는 거 이해되시죠? 일단 좀 가벼워야 될 거야. 자, 그럼 황토와 모래가 좀 어떻게 가벼워질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죠? 자, 일단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먼저 겨울부터 한번 출발해볼까? 겨울. 자, 일단 겨울이라는 계절은 어떤 계절이에요?
일단 추운 계절이겠지, 뭐, 당연히. 그죠? 근데 춥기만 한 게 아니라, 그렇지, 건조한 계절이죠, 건조. 자, 그래서 겨울철이 되게 되면 건조해집니다. 겨울철이면 상당히 건조하다. 자, 그러니까 황토도 건조해지고 모래도 건조해질 거야. 여러분이 아마 잘 안 먹겠지만, 처음에 군 생활할 때 건빵 같은 거 좀 많이 먹었어요. 건빵 같은 거. 근데 건빵 같은 것들은 이게 잘 보관해야 되지, 잘 보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빵이 아니라, 이 건빵이 아니라 부서져 버려요. 건조하니까. 식빵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먹을 때 어떤 약간 그렇잖아요. 식빵 같은 게 이렇게 약간 좀 습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부서지는데, 이 건빵은 잘 부서진다. 겨울철 건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 지역에 있던 황토지대나 중국에 있는 이 사막지대가 겨울 내내 건조한 거예요. 건조하다 보니까 어떨까? 시간이 가면서 많이 부서지는 거예요. 건조하다 보니까 부서지게 된다. 겨울 내내. 자, 그러면 이제 무슨 계절이 오죠? 봄철. 됐지, 그지? 봄철이 됩니다. 역시 봄철의 특징도 어떻다? 건조하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건조하다. 그러니까 계속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됐을까? 황토와 모래가 부서지겠지. 자, 근데 이제 봄철은 건조할 뿐만 아니라 이제 서서히 어떻게 돼? 더워지는 계절로 가는 거잖아요. 여름철로. 그죠? 그러니까 약간씩 뜨거워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황토지대와, 오케이. 바로 사막지대에서 무슨 기류가 발달하냐면 상승 기류가 발달하는 거야. 뜨거워지니까. 이 지역이 뜨거워지니까. 이건 좀 뺄게요. 편서풍은 아마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이건 좀 지우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이 지역에 있는 황토지대, 사막지대에서 어떻게 돼? 뜨거워진다. 그러니까 무슨 기류가 발생하지? 그래, 상승 기류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던 황토와 모래가 서서히 상승을 하게 되고, 자, 우린 이러한 지역을 황토가, 모래가 상승하는 이런 지역, 황사의 근원 지역을 바로 황사의 발원지라고 부를게. 발원지가 이제 뜨거워지는 계절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지, 그지? 오케이. 뜨거워지다 보니까 상승 기류가 발생하게 되니까, 이 발원지가 무슨 기압이죠? 저기압으로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편서풍을 얘기했었는데, 이 중위도 지방은요, 우리가 사는 이 지상, 땅에만 편서풍이 부는 게 아니에요. 저 높은 하늘이니까 상층이라고 할게. 상층도 뭐가 분다? 편서풍이 불어요. 그러니까 땅만이 아니라 저 높은 하늘도 편서풍이 부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황토와 모래가 쭉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올라는 갔는데, 자, 상층이 편서풍이니까 편서풍의 영향으로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할까? 그렇죠.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오는 거예요. 됐지, 그지? 자, 현재의 계절은 어떻죠? 봄철. 좀 뺄게. 봄철이다. 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냐고 했을 때, 그지? 자, 봄철이니까 우리는 누구의 영향을 받죠? 양쯔강 기단의 영향을 받을 거야. 자, 우리 기단 배웠을 때 기억나시죠? 양쯔강 기단. 근데 양쯔강 고기압, 요 기단은 무슨 고기압이었냐면, 이게 이동성 고기압이었었어. 그렇죠. 세력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동성 고기압이니까 고기압이 이동해 간다. 기억나시죠? 그죠? 고기압 이동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던 이 고기압들이 우리 쪽으로 쭉 오면서 이렇게 디딩 이동해서 지나가는 거죠. 고기압들이 이동해서 지나가게 된다. 그럼 한반도에 고기압이 지나갈 때가 있고, 그 다음 고기압이 지나오기 전까지 이 사이 기압의 고리라고 할게. 기압고리 통과할 때가 있을 거예요. 됐죠? 그죠? 자, 일단 봄철이고 상승기류 때문에 황토와 모래는 떴어. 쭉 이동해 오는 거죠. 근데 이제 현재 이 상태. 한반도가 봄철에 고기압이 통과하는 시기에. 고기압 무슨 기류 있어요? 그렇지. 하강기류가 있는 거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강기류가 발달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황토와, 그죠? 모래가 이제 어떻게 돼? 한반도를 향해서 내려오게 되는 거지. 이해되셨죠? 자, 그럴 때 우리는 무슨 피해를 보는 거죠? 황사 피해를 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황사 피해. 자, 그러니까 봄철이라고 해도 한반도가 만일 고기압 상태가 아니라 무슨 상태? 저기압 상태가 지나가고 있다면 기압골이. 그땐 상승 기류가 있으니까 황사의 영향은 안 보잖아. 이해되시죠?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에요. 자, 발원지는 무슨 기류? 상승 기류. 자, 우리 대한민국은 무슨 기류? 하강 기류. 발원지는 무슨 기압? 저기압. 우리나라는 고기압이 됐을 때, 그지? 황사 피해를 보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요즘 같은 이제 봄철에 어때요? 그죠? 날씨가 참 맑고 막 그렇게 우리가 외출을 하고 싶어요? 그렇잖아. 저기압이 일단 좀 비가 내리니까 외출은 좀 그렇지만. 근데 이때 뭐가 온다는 얘기죠? 황사가 온다. 그러니까 좀 어때요? 그죠? 봄철 진짜 멋진 그 겨울을 지나고 외출하기 좀 좋아지는 계절이 됐고 밖에 좀 나가고 싶은데, 그죠? 나갈 때 어쩔 수 없이 마스크도 좀 많이 쓰게 되고 막 이랬던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황사에 대한 내용들이다. 개념 이해되시죠?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황사까지 뇌를 시작해서, 그지? 좀 내용을 좀 정리해봤어요. 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주요
악기상들, 일상생활에 피해가 되는 것들이 뭐 이런 정도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재 바뀐 교육과정에서는 이 정도의 내용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뭐 그 이외에 토네이도 같은 것들이 있는데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런 것도 좀 빠져 있어요. 근데 시중에는 좀 문제가 좀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요 악기생활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주 어렵나요? 아니죠. 그렇게 뭐 어렵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가 이제 어때요? 일기 쪽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좀 약간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어떤 걸 정리하게 되냐면 바다죠, 바다. 이 바다, 해양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요. 다음 시간은 첫 번째 바닷물의 성질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날 겁니다. 만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 건강 유념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면서 하루하루 기쁘게 보내시다가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